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그 3교대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차 계산하는 거를 그 격일제하고 일근제를 제가 계산해 놓은 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 일근하고 격일 근로하는 거 연결해 놓을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판도라님, 저희 단지는 3교대예요. 연차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좀 알려주세요. 니마, 저도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도 어려우시면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 휴가 가고 싶으시죠? 저 휴가 좀 다녀오고 싶네요. 자, 아파트 관리실에 3교대를 근무하는 시설기사, 감시적 단속정 승인받으신 그 분이시죠? 월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제가 요거는 안 적었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무 형태가요. 일일 주간 근무고요. 9시부터 6시까지 18시까지 그리고 휴가 시간 1시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24시간 근무 주야비죠. 9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휴가 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그리고 일일 하루는 B번 주당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요. 야간 간산수당이라고 썼네요. 야간 간산수당이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연간 주간 근무일수를 구하려면요. 우리 365를 나누기 3으로 하면은 121.6일이 되시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6일, 121.6일, 121.6일. 이거를 365일에 대해서 365일 요 부분을 이제 평균을 구해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월소정으로 평균을 구하기 위한 식이에요. 자, 연간 주간 근로 시간은 일일 8시간이었죠. 아까 전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였고 그 사이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 시간일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일 8시간 곱하기 그 365 나누기 3한 이 평균 금액을 121.6을 곱합니다. 그럼 972.8시간 연간 1일차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2일차 근로시간은 연간 전일 근로시간이 일일이 20시간이죠. 일일 20시간 곱하기 121.6 하면 2432시간. 그리고 연간 야간 근로 가산시간 환산하면 이게 왜 여러분 일일이 20시간이에요? 왜 일일이 20시간일까요? 24시간에서 주간 휴게 시간 2시간, 야간 휴게 시간 2시간 하니까 20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시간 곱하기 121.6이 6은 요 앞에 121.6이고요. 그리고 야간 근로는 아까 8시간에서 휴게 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6일 6시간 곱하기 그 121.6하고 거기에 50%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간 가산수당은 50%만 지급하죠. 통상임금에. 그래서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곱해보니까 364.8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간 총 유급 처리 시간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그래서 972.8, 2432, 364.8을 더하면 3769.6시간이 돼요. 그거를 나누기 12로 하면은 월소정 근로시간이 되겠죠. 314.13시간이 될 겁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이 314.13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연간 총 근로시간을 한번 더 해볼게요. 통상임금을 할 때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가나요? 야간가산수당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산수당 부분은 안 들어가니까 그걸 빼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전일 연간 주간 근로수들만 더해주는 거예요. 주간하고 이 전일 근로수, 야간 근로수는 안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972.8에다가 2432를 두 개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3404.8시간이 나왔습니다. 3404.8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283.73이 되죠. 야간가산수당까지 더했을 때는 314.13이었는데 야간가산수당을 안 더한 거는 283.73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월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차를 구할 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을 곱해서 시급 곱하기 이 시간당 통상임금 있죠? 통상임금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루치 연차가 나올까? 하루치 근로수당이 나오고 그 근로수당이 연차수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건 급여에서 그 월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면 시급이 나오죠. 통상임금.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3일이 28시간 일했잖아요. 그죠? 아까 8시간 플러스 20시간 일했으니까 야간가산수당은 아닙니다. 28시간 나누기 3 하면 9.33시간이 되겠죠. 자, 1일이 9.33. 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구했어요. 다. 자, 연차수당 1일은 시간당 통상임금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이에요. 즉 9.33시간이죠. 그래서 시간당 통상임금인 7048.9 곱하기 9.33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감시단속자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예외가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 소정 근로시간으로 해서 계산한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방법이 연차수당 1일은 어떻게 구하냐. 시간당 통상임금 아까 7,400 얼마였죠? 7048.9였죠. 7048.9 곱하기 1소정 근로시간 9.33시간을 하면 65766원이 됩니다. 이게 1일 연차수당이 되죠. 거기다가 연차 발생 개수 빼기 연차 사용 개수를 한 개수를 더해준 겁니다. 하나도 사용 안 해서 15개가 남았다. 그럼 15개 곱해주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 하면 연차 하루치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이 보셨죠. 우리 어떻게 하죠? 일근제 같은 경우는 월급 통상임금 나누기 209 곱하기 8 하죠. 이게 뭐죠 여러분? 209가 월소정 근로, 8이 일소정 근로잖아요. 즉 나누기 월소정 근로 곱하기 일소정 근로입니다. 격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격일은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 나누기 365 곱하기 12 하죠. 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입니다. 그럼 똑같이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 하니까 65766으로 금액이 어떻죠? 똔똔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65766 곱하기 15개 이거는 연차 발생 개수 빼기 사용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엑셀 서식을 만든 건데요. 앞에 거는 어떻게 됐죠? 1년치를 계산을 했잖아요. 저는 그 대신에 3일치를 그냥 평균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9시간하고 총 근로시간이 9시간. 왜냐면 9시부터 6시까지가 9시잖아요. 그리고 9시부터 9시까지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9시간 24시간에서 야간 근로는 8시간이죠. 그 중에 휴게 시간을 뺀 겁니다.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뺀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1시간 뺀 8시간이고요. 여기선 24시간에서 이 야간 플러스 주간 휴게 시간 뺀 20시간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8시간에서 2시간 뺀 6시간이죠. 이 금액을 그래서 열관계를 구했어요. 그래서 8시간, 24시간, 23시간 이렇게 됐죠. 근데 야간 근로는 왜 2로 나눴느냐? 야간 근로는 여러분 2로 나눠줘야 되죠. 50%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월소정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한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야간 근로는 크게 의미 없죠, 여러분. 월관계도 의미 없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일소정 근로와 월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근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8시간 곱하기 이 월간 이 8시간 곱하기 뭐를 해야 되죠? 이 전체 근로를 구할 때는 8 곱하기 365 나누기 12개월을 해야지 이 전체 월소정 근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로 해서 243.33 여기 밑에 역시 20 곱하기 365 나누기 12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는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하니까 이 금이 나오겠죠. 365일 나누기 12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계를 냈죠. 요거를 다 합하니까 합계를 내서 나누기 3을 한 게 9.33, 283.89 금액이 나온 겁니다. 즉 이거는 월소정 근로 시간, 일소정 근로 시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나누기 283.89 곱하기 9.33 하니까 65756이 나온 겁니다. 아까는 65756이었죠? 766이었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죠? 한 13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걸 365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317로 해주느냐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연차 실제 발생 개수 곱해주면 연차, 일일 연차가 나옵니다. 여기를 제가 좀 라운드를 하지 않고 라운드 업으로 해서 금액을 좀 높여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어쨌든 365 1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3일치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차는 3교대식이든 격일이든 일근이든 모두 급여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임금 곱하기 일소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통상시급 곱하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통상시급 곱하기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시급 곱하기 일일 소정 근로시간 혹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해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개수 있잖아요. 그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니면 월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소정 근로시간과 일소정 근로시간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죠? 방법이 365일을 3으로 나눈 거로 해서 이 연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로한 모든 것들의 합을 구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주간 근무 시간 365 나누기 3하니까 121.6이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인 8시간 곱하기 121.6, 그리고 둘째 날 전일 근무할 때 전일 근무 중에 1 곱하기 24 중에 4시간 빼고 휴게 시간 4시간 뺀 20시간 곱하기 121.6, 요 두 개가 통상 임금에 관련된 월소정 근로 시간이다. 야간 가산 수당은 왜냐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요 식이에요. 요 식. 1 더하기 2가 3, 4, 0, 4, 8. 그리고 요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눠야지만 한 달 그 평균 시간이 나오죠. 그게 283.73이다. 그리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은 3일 중에 우리가 28일이라죠. 20시간이랑 8시간 일하잖아요. 28 나누기 3 한다. 그러면 9.33시간이 된다. 이게 일소정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막 3개월로 막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방식을 하나 더 해볼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365로 안 하고 3일로 계산한 방법이다. 3일로 계산한 방법은 주, 당, 비번을 근무시간별로 해서 휴게시간 빼고, 이거를 365일로 안 했던 이유는 이 휴게시간 때문에 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3일치로 하면 전체 근로시간 8시간 플러스 20시간에서 28을 3으로 나누면 9.33. 그 다음에 전체 근로에서 야간 근로는 필요 없으니까요. 전체 근로시간에서 이 전체 근로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하면은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구하는 거다. 그래서 합계가 나오면 그거를 나누기 3으로 하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온다. 일소정 근로, 월소정 근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 그래서 이 기본급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통상임금에서 연차는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고급 스킬이라 대부분 그 3교대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식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거 계산 자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고급 스킬을 알려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요즘 2022년부터 회계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집합건물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2021년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2022년부터 회계를 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50세대 이상부터는 회계가 있어야 되고요. 150세대 세대라기보다는 이제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데는 2022년부터 회계감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회계 대행 얼른 집합건물 회계 넣으세요. 집합건물. 저희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하고 있고요.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조언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여기 밑에 전화번호나 메일로 주시고요. 저희 예산 판매랑 예산 대행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제가 한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옛날 자료 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 날마다 더 좋은 스킬, 고급 스킬 알려드리는 판도라 격리실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